당신은 누군가의 도구입니까? 삶의 주권자입니까? 칸트는 인간을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엄한 목적이라 선언합니다. 세상이 매긴 가격표에 당신의 가치를 가두지 마세요. 당신은 존재 자체로 이미 절대적인 빛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숫자로 환산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연봉으로 증명되고 타인의 가치는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로 결정되곤 하죠. 아침에 눈을 떠 잠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관계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섬뜩할 만큼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주는 이유는 나중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이고, 회사가 나를 고용한 이유는 오로지 이윤 창출을 위해서입니다. 과연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모습일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서로를,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마저도 성공을 위한 부품으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사상을 빌려 이 서늘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칸트는 18세기 퀘니이스베르크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보냈지만 그의 사상은 시공간을 초월해 오늘날 우리에게 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엄중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그의 저서 도덕 형이상학 정초에서 제시된 인간, 존엄성과 목적의 왕국 개념은 자본주의의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자아를 잃어가는 현대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통찰을 줍니다. 스탠퍼드 철학백과와 하버드 대학의 연구 자료, 그리고 국내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의 해석을 종합하여 칸트가 말하는 진짜 인간의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칸트 윤리학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격인 프라이스와 존엄성인 비르데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칸트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격이 있는 것은 다른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대체될 수 있죠. 그러나 가격을 초월하여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대체 불가능한 내적 가치를 지닌 것, 그것이 바로 존엄성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 내에서의 내 역할도 다른 누군가로 대체될 수 있죠. 이것은 가격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칸트에게 있어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우리가 이성을 가진 존재, 즉 도덕적 법칙을 스스로 입법하고 따를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해외 철학계 특히 영미권의 칸트 연구자들인 존 롤스나 오노라 오닐 같은 학자들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본능이나 욕망에 이끌려 사는 동물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졌기에 존엄하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돈이나 명예를 위해 혹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굽힌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존엄성을 버리고 자신을 가격이 매겨지는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존엄성의 근거 위에서 칸트는 그 유명한 정언명령 제2정식, 즉 인간성의 정식을 도출해냅니다. 너 자신의 인격이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이 문장은 칸트 철학의 심장이자 오늘날 인권 사상의 뿌리가 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단어는 단순히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피하죠. 가게 주인은 손님을 돈 버는 수단으로, 손님은 주인을 물건 사는 수단으로 대합니다. 칸트가 금지한 것은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오직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취급하는 태도를 경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 약속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돈을 빌리기 위해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나는 상대방의 이성적 판단 능력을 마비시키고 그를 내 돈주머니라는 도구로 이용한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죠. 국내 철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갑질 문화나성과 지상주의는 바로 이 인간을 수단화하는 경향이 극대화된 병폐라고 진단합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인격체가 아닌 성과 달성의 도구로만 볼 때, 혹은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대리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볼 때, 그 관계에서 도덕성은 파괴되고 인간의 존엄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칸트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큰 울림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칸트는 나 자신을 도구로 대하는 것 또한 죄악이라고 말하죠. 나의 재능을 썩히는 것과 순간의 쾌락을 위해 몸을 망치는 것, 그리고 자존감 없이 타인의 시선에만 맞춰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안의 인간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칸트에게 있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 즉 자율인 오토노미는 내가 내린 이성적 명령에 스스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욕망이나 감정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반응하는 타율적인 것이죠. 배고파서 밥을 먹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반면 힘들지만 약속을 지키고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정직을 택하는 것은 나의 이성이 내린 도덕 법칙을 따르는 행위이기에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입니다.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의 칸트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 자율성 개념이 현대 정치 철학의 자유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방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칸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 욕망의 노예입니까? 아니면 당신 삶의 입법자입니까? 칸트는 개인의 윤리를 넘어 이상적인 사회 모델로서 목적의 왕국인 라이히 데어 츠베케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영토가 아니라 모든 이성적 존재가 서로를 목적으로 대우하며 보편적인 법칙에 의해 결합된 체계적인 결합을 의미하죠. 목적의 왕국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군주이자 동시에 신민입니다. 내가 만든 법에 내가 지배받고 동시에 그 법은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보편적인 법이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특권을 누리지 않으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현대 민주주의와 정의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는 이 칸트적 구상을 바탕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발전시켰죠. 목적의 왕국은 비록 현실에서 완벽하게 실현하기 어려운 이상일지라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나 사회 제도를 만들 때 이것이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식인가를 끊임없이 묻게 만듭니다. 국내 연구자들은 한국 사회가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놓쳐버린 공동체적 가치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이 목적의 왕국 개념을 통해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혹자는 200년 전의 철학이 AI와 메타버스의 시대에 무슨 소용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도구화는 더욱 교묘하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의 주의력을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숫자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으려 하죠. 거대 자본과 기술 앞에서 인간은 점점 더 무력한 데이터 쪼가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인간은 데이터나 수단이 아니라 존엄한 목적이라는 칸트의 선언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AI 윤리의 기준도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인류의 연대도 결국은 이 인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와 존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칸트의 철학은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기술 만능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라는
폭주 기관차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이 매겨놓은 가격표에 주눅 들어 자신의 존엄함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칸트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목적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리고 나 자신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삭막한 일상은 목적의 왕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사람의 배경이나 효용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우주, 그 대체 불가능한 인간성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에 있는 당신 자신에게 존경을 표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도덕적 법칙을 입법하고 실현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